LH공사의 부동산 투기와 국거란 무엇인가? 윤석열 위한 조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파가 언제부터 국거란 말을 혐오했나요? 혐오하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국가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도달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보수 정당 용병 총재 루틴을 따르느냐? 아무래도 그 언론이 너무 그 용병 총재 비슷한 분위기로 몰아가는데, 뭐 물론 윤석열이 그 탄핵, 그 박근혜 탄핵에 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나쁘다고 색칠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냥 중립적으로 바라봅시다. 지금 현재 그런 것 따질 여부는 아닐 것 같고, YS 지지 성향의 노인들은 자기들의 그 이익에 맞춰서 그 자기들 비에 맞는 그런 그 바지 사장으로서 내세우고, 근데 그 흐름에 그냥 휘말려 버리면은 그냥 소모되고 맙니다. 근데 그 흐름에 말리지 않고 뭔가 좀 정치인으로서 남기려면은 마치 그 트럼프가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방대한 생활 문화 뿌리 운동을 했듯이 그런 그 법치 시스템 수호가 어떻게 가능하냐, 공적 의제로 국민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 문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관료는 레시피를 남이 제조하는 겁니다. 남이 제조한 레시피로, 그러니까 그 따라 그 이미 정해진 레시피로 음식을 만드는 게 그 관료고, 정치인은 레시피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 파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그 수사하게만 그치고 실제로 보여준 게 없으면은 윤석열의 미래는 100% 소모품으로 끝날 거겠죠. 왜 어째서 헌법 정신이 파괴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전부 소환해야 됩니다. 문재인 한 명만이 아니라 전부 소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김영삼 연합을 중시하는 노인들은 김대중의 결정타를 날리는 핵심 비판은 언제나 덮어본다. 그 비판 대신 오히려 김대중에 대한 인격 비하로, 인격 비하를 하면은 또 김대중 세력 권력 모으기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짜 비판합니다. 요약하면은 천도교 신파, 민주주의 민족전선, 즉 대한민국 건국 반대를 신앙적으로 했던 전라도 유교 패당들 아예 대한민국 국가개혁 해제를 민주통일운동이라는 명분하에 하는 것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딱 집어 말하면 민주통일운동 때문인데, 민주가 무엇이며 통일이 무엇이냐, 예? 이거를 잘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뭐냐? 데모크라시, 민주, 이게 데모크라시고, 민족의 수권, 통일. 아주 그 굉장히 어려운 형이사가 같이 보여요. 근데 사실은 대단히 쉬운 중국식 종족 정치였다. 중국식 종족 정치였다. 서양 개념 전부 명분론적인 허구였다. 군사정권의 그 권력 구도에 법치가 투명한 서양법이 아니라 중국식으로 휘어졌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김대중 세력인데, 이들이 다시 중국식으로 법치 훼손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권력 감투를 쥐고 그렇게 노터치로 가려는 문제인데, 꼭 군사정권은 공권력을 쥐고 반대 세력을 억눌렀잖아요. 근데 중국 문명 자체가 중도, 중형, 조화, 균형 상생하는 중국식 상징 체계 모두가 갑질 전횡을 지향하고 있어요. 중국식 중국 시스템에서는 부르주아 귀족끼리 서로 평행하게 있는 꼴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지금 뭐 중국 공산당 권력을 쥐면은 반대파 억누르는, 이게
중국 공산주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중국인이기 때문에예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문화로 하는 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지향하는 게 사대부가 그 관 꽂고 부를 확대하려는 노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친중 그 권력 지배 양식을 꼭 그 공권력 강화를 통해서 특정 그 귀족 집단이 권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 문명 자체의 사대부들의 권력 강화 기제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국심 교육 안 했죠. 반공 교육 안 했죠. 시민 교육 안 했죠. 법치 교육 안 했죠. 특히 제일 아픈 게 법치 교육을 안 했다는 겁니다. 종합지닷컴이 그 할아버지들이 알고 있는 법치주의가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가장 그 진짜 가장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시대 청년 시대 때 중학교 졸업을 위주로 법치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법치의 일반적 감정이 대졸자 기준이잖아요.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청년 시절에 즉 중졸이 기반일 때 그때 수준으로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법학계 우파들 있잖아요. 법학계 우파들 그거하고 통해야 되는데 법학계 우파들하고 완전히 다른 한물간 목소리가 아니라 두물 아니면 세물간 목소리를 하니까 법치가 스스로 붕괴되는 거죠. 추가 경정 예산 이거는 공유지의 비극 그러니까 사대부 가문들이 국가는 이거 그 소유권이 없다. 이거 국가에는 암흑의 가문이 없다. 가문이 없는 가문의 이름이 써있지 않는 거는 소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구 하자. 그래서 그 구한말에도 19세기에도 재정이 문란하다 못해 재정이 아예 없었다.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재정을 한없이 썼다. 근데 이 짝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그 세정도 사대부 가문들의 공유지로서의 국가다. 그러니까 국민은 납세만 해야 되는 노비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좌파 독재 현상의 대부분은 19세기 역사책의 반복입니다. 그들의 꿈인 고려 연방제는 제2 이완용 정신이라고 보면은 해석이 다 됩니다. 정말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변호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료 사이트에 나온 주석서 딱 가운데 있죠. 국내 유일 실무 중심 특별법 주석서 8개 분야 27권 서비스 중 이런 변호사들 유료 사이트에 나온 지금 현재 변호사들이 참고하고 있는 해설서 주석서과 그러니까 맞는 수준이 아니라 한 완전 두물 세물 이상 간 옛날 지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 조합제닷컴 할아버지들의 사고 착각이 심각합니다. 조합제닷컴 할아버지들은 법치를 이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없어요. 기본 지식이 없는데 전부 화이론 가지고 때려버려. 그래서 그 우파를 전체를 골비게 만들고서 그러면은 그 젊은이들 기준으로는 좌파보다 우파가 더 실망스러우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좌파를 찍게 만듭니다. 조업자닷컴 할아버지들이 자살골 전문가였어요. 진짜 그 공자 맹자 이거 중심으로 사대부들은 문자를 독점했다고 감히 뭐 일부 백성들이 알겠어?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정말 그 법학 사이트에 아니 그 법조인들 변호사들 보는 사이트에 나온 주석서들 인문학으로 치면은 저는 재판으로 치면 어린입니다. 재판 어린이. 그런데 주석서는 인문학 언어잖아요. 전공이 아니라도 법학 논문은 인문학으로 해서 뭔 소리 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민 뭔 소리 하는지 일반 국민이 다 알면은 귀족이
그 규제가 되잖아. 귀족이 제 맘대로 할 수 없잖아. 근데 귀족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골이 비어야 돼. 고의로 골이 비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국심 교육 뭐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교육도 안 했어. 아니 법치주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머리가 없는 노인들이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엉터리로 말하는 거, 그게 퍼지니까 법치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조국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그 위법 불법을 저지른 좌파의 정치인들은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민사 소송을 남발합니다. 근데 변호사를 낄 수 없는 일반인들은 그냥 당하죠. 권위주의 시대하고 다른 의미로 억울한 이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법학 지식이 어느 정도 일반인들에게 있으면은, 혹은 이렇게 억울한 일에서는 그 한마디로 그 법률 비용이 저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렇게 억울할 하지 않을, 그렇게 억울함이 덜할 텐데, 지금 현재 다른 의미로 억울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사 전체는 민법 108조 위법에 거의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광주 민중항쟁 때 어떻게 국가가 전두환이 광주 시민의 발포를 하냐, 이렇게 30년 넘게 이야기했잖아요. 우파는 이제 앞으로 30년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국가가 국민의 사기를 쳤어. 국가가 국민의 사기를 쳤어. 뭐 물론 사기를 쳤다는 서양법 기준이죠. 중국법 기준으로는 사기가 아닐 수 있어. 시족 국가, 시족주의로. 근데 누가 중국법을 동의했어? 노론 일당 지배 체제는 반대, 대부분 혼자만 알게 하고 대규모 반대를 못하게 막았죠. 지금은 그래요. 지금 제 그러니까 저 이렇게 하코 유튜버로 혼자 떠드는 거는, 혼자 떠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알만한 사람들이 알면서 아름아름 퍼지길 바라는 건데, 제가 만약에 뭐 30만 50만 이상 유튜버로서는 이런 말 절대로 저도 못하겠죠. 그 정도로 안다고 하면 바로 규제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봉쇄 소송에 규제 대상이 되니까, 진짜 젊은이들이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기처럼 전부 지금 국민이 자기들의 발등을 찍는 걸 동의하게 됐잖아요. 전부 허위의 의사표시로,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혹은 민법상 사기로 전부 동의와 지지를 사기를 쳐서 얻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권이 국민에게 당연히 있어요. 국민에게 취소권이 당연히 있어요. 민법 사기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화 운동사가 아니라 좌익마을 시족 운동이잖아요. 시족 운동. 그러니까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중시했다. 기본권, 권리는 기브 앤 테이크,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문제인데, 계속 좌파 시족만 우대하고, 좌파 시족에게만 권리가 있고, 좌파 시족의 의무가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를 언론을 다 차단해 버렸잖아요. 모든 문제는 서양법의 근간이 훼손된 채 동학 밀란 조직에 포장된 수준의 위법 불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LH 직원이 말하는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이거는 LH 직원이 아예 국가를 정치인, 기업, 지역 터줏대가 인질된 공유지로, 이 인간들이 다 공유지의 비극으로 하는데, 우리도 국가가 공유지로 보면 어떠냐? LH 직원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시각 자체가 체계적으로 틀렸어. 그러니까 김대중이 씨를 뿌린, 김대중은 지역 지방자치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식 혹은 미국식 지방자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려연방이나 조선조를 회귀한다는 말 안 했어요. 어떤 자료 봐요. 김대중이 71년부터 지방자치 이야기했던 거 전부 영미식 혹은 독일식 지방자치로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국가의 지방자치를 이야기했어요. 전부 사기예요. 사기. 전부 사기입니다. 자료로서, 그러니까 천도교 밀란 조직 내부의 통정한 행위와 대중용이 달라요.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그 기본소득, 저기 생각하는 백낙청 설계 체제의 극복과 해체체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백낙청은 뭐 정권 교체에 만족하지 말고 반공 체제를 극복하는 차원으로 나가자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좌파 독재 체제를 백낙청이 세웠지 않습니까? 이제 우파도 똑같이 얘기해요. 백낙청한테 백낙청을 백낙청 하는 식으로 다시 돌려드려야죠. 백낙청 씨한테. 단순한 정권 교체에 만족하지 말고 법治시스템과 자유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어떤 문화 운동이 돼야 되느냐. 장기 지속적으로 마치 트럼프가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듯이 우파도 방대한 풀뿌리 운동 해야죠. 그냥 풀뿌리 운동 없이 그냥 내세우면 훅 불면 그냥 날아가지. 그 좌파는 그 밀란 신앙 그 기준으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틀의 공공 의제를 언제나 만듭니다. 공공 의제로 일반인들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 이게 거의 그 핵심이죠. 또 이 밀란 그 자산버블 붕괴는 반드시 그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이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치 시스템 붕괴를 주도하는 세력에서는 계속 세금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 항구적 세수 결손이 자산버블 붕괴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헌법적으로 국가의 세수를 어떻게 축소를 하느냐. 뭐 물론 그 국가의 그 빨대 꽂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뭐 피해라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그 특정 시족의 그 빨대를 위한 그 공유주의 비극으로서 그 핫바지 국가에 시달리는 일반인들에게는 오히려 그 시달리는 일반인 해방이 훨씬 더 커요. 정치적으로. 그걸 중요하면 그 사회가 바뀌겠죠. 군사 독재는 국가를 초월적 중립지대에 놨습니다. 좌파 독재는 민주화 그러니까 좌파 시족 인사를 초월적 중립지대에 놨습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초월적 중립지대에 놓는 이들이 갑질을 안 한 적이 있냐. 그래서 국가의 강요처럼 군사 권위주의 정권에 그 당연히 그 국민한테는 세금 폭탄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강요하잖아요. 이게 정당하냐? 이걸 논할 때는 김대중 정권이 그 6.15에 맞춰서 노무현 정권의 자산법을 띄우기 및 문재인 정권의 자산법을 띄우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죠. 결국은 그 함석헌 집에서 그 국가주의 반대 이거는 영남 유교에 대한 반대였고 국가주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영남 유교에 대한 반대고 이승만에서부터 박정희까지 이어지는 이들이 영남 천도교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그 함석헌 저작집에 한 20% 정도의 긍정 평가는 있는데 거의 70% 이상이 전라도 천도교 거기에 옹호해요. 그래서 국가가 도둑이고 영웅이 도둑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실제는 해놓고 보니까 영웅도 도둑이더라. 근데 국가 자체를 도둑이라고 말을 하니까 시진핑이 그냥 그 한마디로 시족 습관밖에 없잖아요. 국가가 없어지면은 시진핑이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에 있는 모든 중국 문명 문화가 다 지낼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로 그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권의 바탕이 되는 국가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석헌 저작집이 틀린 부분에서 새로 시작해야죠.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생겼습니다. 함석헌 저작집을 맹신한 사람들이 이제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겼어요. 이 그 공명이 국가고 노장이 민중이다. 이 도식도 이것도 명확하게 틀렸고 공명하고 노장하고 그 OX로 이렇게 놓는 것도 명확하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중수교로 중국학 전문서가 개방됐기 때문에
군사정권 반공체제, 전라도 좌파가 기회평등이 없었다. 좌파나 우파나 다 동일한 평면이지 않냐. 민법 103조 104조 위반을 이야기했죠. 예,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좌파 독재는 민법 108조 장기간 위반. 그 뿌리부터 그 가장 첫턴 문서가 WCC에 있는 토착화 신학 문서고, 거기부터 순서대로 민법 110조, 형법 347조, 민법 760조, 746조 위반을 탁탁 입증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 좌파에는 발언 기회를 아예 안 줬다 하는 이런 그 문제를 냈다면은, 우파는 그냥 완전 그 좌파 독재 노비화했다. 그 조선시대식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방대한 불법 행위로, 불법 손해배상 및 불법 원인 급여 아니면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법치 시스템의 붕괴는 결국은 그 좌파 독재를 상징하는 말, 군사 독재는 권위주의가 상징하잖아요. 좌파 독재를 상징하는 말, 갑질 전횡,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권리 남용. 천도교 조직은 본래 종교 지도자가 갑질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사기. 밀란 신앙은 외지인을 본질적으로 따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의지화하면은, 정치인 윤석열은 성공인데 의지화를 할 수가 없다면은, 다시 그 김영삼 시대 추억에 빠진 그 노인들의 그냥 추억 그 자위에만 그쳐지면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